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의 인문학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 앓기와 깨기, 그 중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천사와 악마 얘기를 했었죠. 남의 고통을 봤을 때, 목격했을 때 그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봤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냉혈한적인 그런 모습과 동물에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방식을 대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속성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 그죠? 우리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천사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악마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제대로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앓기 얘기를 할 겁니다. 고통을 어떻게 앓을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깨기 얘기를 할 건데요. 앓기의 방식은 대개 3가지쯤 있습니다. 먼저 뜻 찾기고요. 두 번째는 말 찾기고요. 세 번째는 뜻과 말을 전혀 찾지 않고 해석을 거부하는 그런 3가지 자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뜻 찾기에 대해 살펴보면요.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그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을 하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 극한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족을 만날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쓰던 책을 계속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책은 그 갇히기 전에 미리 써뒀던 책인데 원고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고를 복구하는 과정을 그 안에서 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 치료라고 하는 치료 방식을 개발해냅니다.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방식을 개발해내서 경험에다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몸과 마음을 연결시킴으로써 뜻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몸에 생기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게 의미 치료였고요. 두 번째는 말찾기입니다. 어떤 서사의학이 바로 이건데요. 말찾기,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소통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은 거기서 새로운 말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로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고통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의료인문학 쪽에서 서사의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멜라니 선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고통의 언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인데 그 자기 통증의 연대기를 쭉 기록해 나갑니다. 고통이 시작됐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컨텍스트가 뭐였고 자기가 어떤 치료 방법을 시도해봤고 그러면서 자기 그 고통의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이 양반이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마치 운명과 같은 것을 자기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부탁되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것을 경험으로 바꾸면서 구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의미라는 것은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경험이라고 그러면 또는 말이라고 그러면 이야기라고 그러면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 흐름을 만들어서 그 흐름 속에 자기가 합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랑클 같은 경우는 내 몸과 내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 말찾기, 이야기찾기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그 고통 그 자체, 그 생물학적 의미의 고통을 직접 나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상당 부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아서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언급했을 거예요, 제가요. 이 사람은 의료사회학자인데 심장병과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연달아서 앓게 되죠. 그러면서 병원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병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회학자이니까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기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제 원래 제목이 이제 운디드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상처받은 이야기꾼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사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Listen to the Pain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통증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질병 경험을 통해서 그 통증의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 통증을 구조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환자가 된 의사 이야기인데요. 깃털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의사가 자기가 병을 앓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과정을 쭉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은 아주 감동적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고려대학의 김승석 교수 같은 분, 주로 사회적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엄기호 선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양반은 이제 인류학자입니다. 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있기가 얼만큼 힘든지 그것도 또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고통이라는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고통을 없앤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나누는 또는 곁에 있어 주는 걸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산 존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병의 은유 이런 책도 썼고요. 타인의 고통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문학자인데 이 양반의 주장은 앞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뜻을 부여하거나 말을 찾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의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된다.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거기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은유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국내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 근데 저는 이제 의료 인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경험은 구조적으로 은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최근에 어떤 인지 과학의 연구 성과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철학적 사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내가 모르는 걸 새로 안다고 할 때는 내가 알던 것에 관계시켜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비유를 두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야 학생들에게 잘 이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은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유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에이즈에 덧붙어 있는 무슨 성적 문란에 관련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주장, 그건 오라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은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성적 문란과 관련됐다고 하는 처음에 1980년대의 그런 주장들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질병에 잘못된 은유가 붙어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폐결핵 같은 경우는 무슨 퇴폐성과 관련돼 있다든가 또는 지적인 토는 감수성과 관련돼 있다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기에 작가들이 하얀 손수건에다가 피를 토해내는 그런 것들 일종의 멋으로 여겼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생겼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 적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는 방식은 은유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탁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 틀렸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은유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이 사람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은유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앞에서 주장과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 실제로 현실적인 그 참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유를 없애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좀 저한테는 좀 거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을 그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찾기, 말찾기, 그다음에 의미 지워버리기, 불필요한 은유를 삭제해버리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쪽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서사 이야기 입장에서 이야기 만들기, 말 찾기, 이야기 만들기가 우리가 고통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통죽불통, 불통죽통, 죽통 그랬잖아요. 통하면 안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인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다시 말하면 소통의 인문학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앓는 것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그걸 깨버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